오늘의 전국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세요.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D-Day인데요. 관련 내용 보겠습니다. 내 인생의 사진 안철수 후보 차례입니다. 저희 측에서 현장에 가봤습니다. 직접 가봤습니다. 잘 가시. 거치 있으면 후보 사퇴하겠다고 지금이라도 김기현 후보님이 용기 있게 후보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보 사퇴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사항에 합의.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투기 의혹과 대통령실 행정관 선거 개입 의혹은 전당대회가 끝난 후라도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됩니다. 김기현 후보는 이 두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김기현 후보는 울산 땅 투기 의혹의 장본인임에도 지금까지 거짓된 변명과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혹시 결선 투표에 가면 두 분이 연대를 하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괜찮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 말씀으로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런저런 개인의 이 분리를 유분리를 떠나서 대한민국의 정의, 자유, 우리 또 당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 전당대회에 여러 연대가 등장했는데 전당대회 전날에 황안 연대가 가동이 된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사실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또 이런 그러니까요. 조합이어서 전문가들조차도 좀 뜻밖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나름은 뭐 치밀한 계산 끝에 나온 연대라고 어떤 좀 봐야 계산인가요?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등 전략이죠. 2등 그러니까 전략. 두 분 모두 지금 내가 2등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일단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 거고요. 네. 2등으로 올라갔을 때 이제 뭐 이 친윤 표들은 다 지금 결집이 돼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표를 최대한 다 이제 가져가는 상황으로 가야 이제 그나마 1등을 노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부족한 쪽의 표심, 그쪽의 표심을 끌어오겠다. 그런 이제 나름의 계산들이 지금 깔려 있는 그런 그 연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 교수님은 오늘 누가 2등이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그냥 개인적인 전망이니까요. 네, 네, 네. 저는 뭐 안철수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요. 네. 물론 뭐 제가 예측한 게 틀릴 수도 있고, 왜냐하면 모바일 투표에서 상당히 투표율이 높아서 천하람 후보가 물론 좀 주춤하고 있긴 한데 거기서 또 어느 정도 표가 나오느냐 중요할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교안 대표가 전 대표가 될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안철수 후보가 2등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황안 연대의 예. 뭐랄까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효력이 있을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별 효력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황한 연대라고 하는 게 저는 그 황교안 지금 후보도 특별히 무슨 뭐 정치적으로 연대를 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단순히 그냥 김기현 후보에 대한 어떤 공격을 같은 이제 뭐 같이 공격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입장을 낸 것이지 특별히 뭐 정치적으로 교류를 하거나 함께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차후에도 이거는 그냥 김기현 후보에 대한 어떤 공격성 기자회견을 함께 하고 뜻이 같다 보니 같이 한 것이지 차후에라도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뭐 다른 이런 모색할 가능성 저는 개인적으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 황안 연대가 거론되다 보니까 천하람 후보는 확 선을 그었습니다. 뭐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네.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천안 연대를 밀었었잖아요. 네, 한동안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랬었죠. 되는 거? 삼각관계가 되는 겁니까? 좀 묘해져 버린 예. 상태이긴 한데요. 이제 그런데 뭐 천하람 후보도 아마 본인이 2등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마 계산은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이제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안철수 그 후보의 표심은 다 끌어안아야 본인도 본선에서 이제 좀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뭐 여기에 솔직히 뭐 황교안 후보의 표까지 일부 넘어온다면 예. 나쁠 게 없다라는 정도의 생각은 할 겁니다. 만약 그런데 결선 가면 이 세 분이 합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이제 황교안 후보한테 좀 많이 달리지 않았나 오히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체로 이제 그 황교안 후보하고 사실은 그 동안에 김기현 후보하고의 단일화 얘기도 좀 꽤 나왔었고 그리고 그쪽으로 연대가 결국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예. 되면 뭐 황교안 후보의 표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보면 이제 전통적인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 꽤나 이제 보수 성향이 강한 분들인데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본선에 만약에 황 후보가 올라간다라고 전제했을 때는 그 표심이 대부분은 아마 김기현 후보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예요. 그런 건데 거기에 조금 약간 좀 이제 그 변화가 좀 있긴 있겠죠. 그런데 황교안 후보가 개인적으로 뭐 안철수 후보라든가 설령 천하람 후보하고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표심이 온전히 넘어갈 가능성 쉽지는 않아요. 예, 그분들의 그 표심이라고 하는 것이 워낙 이제 그 성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대체로는 그래도 김기현 후보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후보 사퇴 얘기까지 나오니까 전당대회 결과에 불복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김기현 후보 쪽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대표로 선출되지 못한다면 이후에 이제 다른 결심 또는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장은 특별히 무슨 행동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물론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당내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 또 여러 가지 지금 뭐 예측 가운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이 공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여건이 생기면 그때는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대표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럴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대표 뭐 지금 전망으로 본다면 대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걸로 보여지는데 제 개인적인 예측입니다 이것도.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본인이 나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을 지지하는 분들도 많은 부분 조금 뭐랄까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이는다고 하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측근으로 일하는 분들 중에도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이 혼자 나가서 무슨 당을 만들고 세력을 만들고 이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고요. 다만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당내 어떤 그 분란이나 내분이 생겼을 경우에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어떤 정치 세력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일정 부분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생길 겁니다. 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본인이 당내에 있으면서 약간 그 윤핵관과 각을 세우는 듯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들은 일단 그 지금 안철수 의원과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네, 네. 우리 함께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네. 본인의 정치적 색깔 자체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겠지만 예. 당을 나가거나 떠나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만약에요. 만약 뭐 가정이지만 예. 안철수 후보가 결선 투표에 못 올라간다. 예. 그러면 결선 투표에 올라간 사람을 뭐 황교안 후보든 천하람 후보든 손을 들어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모습이 크게 드러나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본인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예컨대 뭐 윤한연대 쓰지 마라 하니까 쓰지 않았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물론 최근에 와서 약간의 변화가 예. 있었습니다만 그런 상황에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떡을 다 손에 쥐고서 그걸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과 책임지기 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윤계 쪽에 있는 좀 표는 다 가져오고 싶고 이러니 실패하는 거거든요. 어느 쪽을 갔어야 되는 건가요? 저는 당연히 예. 제가 볼 때는 비윤계 쪽을 표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각을 세우는 모습으로 갔어야죠. 예. 천하람 후보가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상승세를 탔던 이유가 결국은 비윤계의 표를 몰아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갔으면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세력을 형성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표가 분산되면서 결국 천하람 후보 쪽으로 일정 부분 가버리니까 본인의 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얻는 상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홍준표 시장은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민의힘에 새 들어 사는 집인데 여기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고요. 주인이 내놓으라고 한다면 지금 그래픽 좀 보여주시죠. 네, 지금 새 들어 사는 집인데 주인이 내놓으라면 내놓고 본래 집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쏘아붙였거든요. 네. 본래 집이 어딘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원래 이제 국민의당 아닙니까, 그죠? 국민의당. 예, 저 그러니까 없잖아요. 이제 따로 이제 그러니까 살림살이에서 나가라 이제 그 예, 얘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죠. 홍 시장은 본인 집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저 집이. 글쎄요, 그것도 사실은 좀 의문인데 네. 어찌됐건 뭐 최근의 행보로 봐서는 네.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굉장히 가깝게 지내고 싶어하는 건 분명한 것 같죠.
거죠. 예. 예, 어찌 됐건 근데 안철수 후보의 그 어제 그 황교안 후보하고의 연대라든가 또 이 김기현 후보 사퇴 주장은 나름은 여러 가지 포석을 좀 고려한 그런 카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2등으로 올라갔을 때 전략인 동시에 최악의 경우에 이제 사실은 이번에 2위로 본선 진출 못하면 아마 거의 정치 생명이 좀 끝나지 않겠냐라는 시각이 좀 많거든요. 향후에 대선 행보도 좀 상당히 불투명하다라는 전망도 있고 그래서 그때 계속 정치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것을 이제 좀 약간 그 염두에 둔 카드이기도 하다. 최악의 경우에는 아마 탈당하는 것도 고려는 하고 있을 거다라고 봐요. 방송 이제 토론에서는 뼈를 묻겠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물론 했는데 이제 그 전에는 예. 어찌됐건 이번에 최대한 지분을 확보해서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결국 이제 공천 문제인데 공천 관련한 지분을 획득하려고 애는 이제 써보겠으나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는 탈당을 이제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을 때 그때 명분이 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지난 전당대회는 불법 선거였다. 이게 이제 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명분 쌓기용의 의미도 좀 꽤나 좀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 홍 시장의 마중에 안철수, 이준석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총선 때 국민의힘으로 출마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공천을 못 받게 될 거라는 얘기라고 봐요 저는. 근데 두 사람 다 저는 출마를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공천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국민의힘 간판으로 나갈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탈당이든 출당이든 그럴 거라고 봐요. 무소속으로 나가든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는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로 두 사람 다 저는 출마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홍 시장의 말은 어쨌든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 다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네. 공천을 못 받게 될 거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럼 결국은 국민의힘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이나 아니면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뭐 신당 창당을 한 이런 방식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간접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왜 둘 중 하나는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아마 저는 그 안철수 후보를 좀 지목하고 얘기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는 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저도 이준석 전 대표도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이긴 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 입장에서 이준석 대표를 공천 주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정치라고 하는 게 나중에 가서 또 정말 필요하면 손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또 뭐 의외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천을 받을 수 있냐는 오늘 이제 전당대회 결과 성적표, 천하 용인의 성적표가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원회 천하 용인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 네. 입성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라고 보긴 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사실은 그렇게 되길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그런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번에 이제 그 모바일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MZ 세대가 그래도 투표에 많이 참여하는 것 같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당 대표 후보로는 천하람 후보가 2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의미고 다른 이쪽에 이제 그 천하용인 천하람 후보가 몇 % 정도 나오면 선방한 건가요? 그러니까 20% 이상 나오면 20% 이상이요? 기본은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의 기본적인 그 당내에서의 지지 기반 정도 예.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거보다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일단 보고 이번에 2위 후보가 2위 이제 2등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지지율 격차도 많이 붙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천하람 후보가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높아진 상태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천하람 후보를 선택한 그 당원들은 대체로 뭐 천하용인 쪽을 선호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예. 보면 최고위원회 잘하면 이제 2명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인데 다만 이제 문제는 그 천하람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이준석계 후보들이 아무래도 좀 지명도 또는 인지도 김용태 후보랑 예. 뭐 허은하 후보. 예, 그런 게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면이 좀 있어요. 그나마 이제 허은하 후보 정도가 이제 조금 인지도가 있는 편이고 그래서 그게 좀 약점이긴 한데 뭐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뭐 허은하 후보 정도 올라가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분석도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네, 네. 만약에 전망하신 대로 20%대 득표를 해서 2위로 결선 투표를 간다. 천하람 후보가 그러면 결선 투표에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야말로 이제 바람이 부느냐 안 부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혹시 이제 그 용케 2등에 이제 그 진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그 MZ 세대들이 또 결선 투표엔 또 대거 참여할 가능성이 높죠. 바람이 이제 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그렇지 않다라고 전제한다면 대체적인 분석,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후보의 표심을 이제 다 좀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용이하겠는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제 본선 그 결선 투표에서는 그래도 김기현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네. 좀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기현 후보는 이제 1차에서 과반을 넘는 게 목표일 텐데요. 네. 선거 막판에 이른바 김나 연대를 띄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탄압을 받았던 탄압의 피해자이긴 한 사람이긴 해서 이래저래 참 저는 마음에 진한 그런 동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들평 같은 분이 바로 그 최고 일선에 있는 중심이시고 하니까 내년에도 뭘 말 것도 없지만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지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맞으면 박수 한번 주세요. 보물 맞아, 보물. 무조건 찍어주실 거죠? 네. 근데 남편 찍었습니다. 이미 다 많이 찍으셨는데요. 이미 다 찍으셨는데요. 네, 말 그대로 뭐 보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김나 연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과반을 넘는데 도움이 될까요? 뭐 그런데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근데 예. 저는 과반을 넘기 어려울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뭐 그 김나연대라고 하는 것이 그 정말 나경원 전 의원이 마음이 정말 좋아서 저럴까 하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계신 표정은 분도 많이 있어요. 좋아지셨던데. 표정은 많이 좋아졌어요. 예. 왜냐하면 표정 관리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처음에는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앞에 김기현 후보가 얘기했던 말이 저는 더 뭐 이게 좀 탄압을 많이 받았다. 탄압의 피해자다. 네, 네. 탄압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국민들이 볼 때는 네. 아니 김기현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야당 시절 얘기한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또 국민들이 볼 때는 네. 처음에 나경원 의원 출마하려고 했을 때 윤핵관이나 또 뭐 대통령실에서 여러 가지 또 압박을 가한 부분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게 또 이제 오버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얘기는 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별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고 다만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야 이게 이제 저는 자력으로 50%를 넘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쩔 수 없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지금은 이제 모두 다 공격 모드로 돌아서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갖고 있는 인기 또는 지지도 이걸 좀 가져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뭐 지지도 면에서 본다고 지지도라고 제가 표현하는 건 인지도 면에서 본다고 하면 예. 나경원 후보가 이제 전 의원이 훨씬 높잖아요. 그런 점들을 좀 가져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저런 모습이 특별히 뭐 크게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그 김기현 그 후보 말 중에 이 부분이 제일 이제 귀에 들어오던데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제일 큰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다음 대표는 당신이다 그런 겁니까? 뭐 이제 그런 이제 그 뉘앙스의 얘기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뭐 정치라고 하는 거야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도 나경원 후보에 대한 그 뭐 이제 친윤계의 대응 과정을 보게 되면 뭐 그야말로 극에서 극을 오가는 지금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 가봐야 또 아는 거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 김기현 그 후보가 만약에 결선 투표 가기 전에 먼저 과반으로 이제 끝내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예. 사실은 이제 어찌됐건 황교안 후보하고의 단일화 내지는 연대를 성사시키는 편이 훨씬 더 좋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 성사시킬 정도의 정치력은 좀 거기까지는 좀 정치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 해서 윤석열 대표에 대한 지지 표심을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요? 윤석열 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를 그대로 업고 그냥 가는 형국. 그래서 사실 이번에 당선되더라도 자력으로 내가 이거를 일궈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앞서서 뭐 최고위원회 천하용인 후보들이 들어갈 것인가 이것도 이제 관심사라고 하셨는데 최고위원 후보들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도는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친윤 지도부가 구성될 거다 이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위가 조수진, 민영삼, 김재원, 김병민, 허은하 이 순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여론조사도 좀 볼까요? 이 여론조사에서는 민영삼, 조수진, 김재원, 김병민, 태영호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태영호 후보가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좀 주목해 볼 점은 최근에 최고위원 지지도에서 민영삼 후보가 1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유튜버가 1위한다. 이 점도 좀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이례적이죠. 예. 사실 이제 뭐 유튜브계에서 민영삼 그 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운영하는 그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구독자 수도 많고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그 보수 진영 중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은 물론 젊은 층도 있겠지만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유튜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거기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본인들의 입장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라고 하는 게 공정하게 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그 색깔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하는 그런 채널인데 그 채널에서 많은 부분 사람들한테 호응을 얻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이 현실 정치에서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게 꼭 좋은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확증 편향이 될 수도 있고요. 한쪽에 편향된 정보를 듣게 되면 좀 중립적이거나 공정하게 현실을 판단하거나 이슈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우려가 돼요. 저런 부분들. 그런데 저게 현실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튜브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고 한쪽으로 편향되고 강하게 본인들이 주장하는 주장을 해주는 사람한테 환호하고 몰려가서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런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정치가 양극단으로 완전히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뭐랄까요 합리적인 어떤 판단을 하는 정치인들이 설 자리가 점점 좀 줄어들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최고위원은 이제 4명을 선출하는 겁니다. 이 투표에서 청년 최고위원 1명 따로 선출하고요. 자, 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당대회를 직접 참석한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라고 읽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역시 친윤계 대표를 만들어 달라라는 메시지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도 이제 뭐 전직 대통령 중에 이제 전당대회 참여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뭐 사실은 이제 뭐 그때 다 입장이 좀 다르시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좀 나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좀 선택을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강한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직접 내지 않더라도 그 전당대회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런 의미가 이제 굉장히 있는 거죠. 투표는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미 예고가 됐잖아요. 예고가 됐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큰 거죠. 만약에 뭐 메시지도 낼 수 있다면 뭐 국민의힘 지금 전당대회 기간에 뭐 윤심 논란도 있고 좀 내분도 있었는데 그런 거를 좀 한데 묶는 화합의 메시지도 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죠. 메시지를 내신다면 아마 그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전당대회 국면에서는 뭐 어차피 이제 치열하게 좀 싸우는 그런 과정인 거고. 전당대회 이후에도 계속 이 당내 갈등이 심화되면 뭐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절대 좋은 일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아마 일단은 이제 통합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이제 크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네. 만약에 오늘 이제 그 선출이 안 돼서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다시 80만 명 당원들이 또 다시 똑같이 투표를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투표를 하게 되고요. 일단 토론회를 한 번 더 합니다. 1대1 토론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12일 날 다시 이제 투표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는 어대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김기현 후보가 어차피 될 거다. 다만 얼마 정도 차이로 되느냐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렇게까지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핵관들이 나서서 밀어주고 그다음에 힘을 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근소한 차이로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김기현 후보한테 상당히 큰 부담이 돼요. 그리고 대표가 되더라도 과연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 누군가의 도움이 늘 필요한 상황이 된다고 하면 사실은 그건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총선을 앞두고서 공천이라고 하는 중요한 어떤 역할을 공천권을
뭐 행사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도력이 안 서게 되면요 반발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리고 뭐 총선 앞두고서 여러 가지 논란과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이번 대표 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던 여러 가지 본인에 관련된 의혹들 이런 부분도 계속 민주당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국민의힘이 이걸 잘 버텨내고 견뎌내고 그다음에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참석을 하는 날 당대표가 이제 결정될지 지켜봐야 될 텐데 간략하게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어쨌든 투표율만 보면은 뭐 우려와는 달리 굉장히 흥행을 한 역대 네.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전당대회고요. 이번에 뽑히는 당대표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일단 이번에 사실은 이제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아마 국민적 관심도 모아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뭐 당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니까 대체로 뭐 비윤계 당원들이 천하람 후보 같은 이제 인물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투표를 아예 안 하고 마는 이제 이런 식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어찌됐건 천하람 후보가 나옴으로 해서 이른바 천하용인 예. 그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조금 어필했던 측면도 있고 그것이 이제 바람을 이제 나름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흥행은 뭐 대박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꽤 이제 그 흥행했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대표는 역시 이제 가장 이제 그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이 내년 총선이죠. 내년 총선 승리를 과연 견인해낼 만한 이제 능력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거를 상징할 만한 그런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될 것 같고 당내적으로 보면 역시 이제 공천 과정에서는 갈등이 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그 한편에서는 또 쇄신 공천을 또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공천 과정을 어떻게 원만하게 잘 이제 그 넘기느냐. 이것도 이제 이번 당대표의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네.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이준석이라는 30대 대표를 국민의힘 선출했고 이번에도 이제 천하람이라는 세대 교체 어떤 젊은 세대가 나오고 이런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 좀 뼈아픈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그 정치 교체 뭐 이런 표현 또는 뭐 세대 교체 이런 표현과 연관된다면 민주당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물론 이번에 천하람 후보가 나와서 여러 가지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지만 대표가 될 가능성은 현재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낮다고 보기 때문에 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지만 첫 잔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만큼 이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첫 번째 대표인데 그 대표가 예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될 때처럼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사실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물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랄까 열망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완전히 찍어 누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미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천하람 후보가 당선이 안 되고 그냥 여기서 멈추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뭐 민주당 입장에서 크게 부담이 될 거라고 보진 않아요. 만약에 천하람 후보가 당선이 되는 경우라면 이제 그게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세대 교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이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뭐 당선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크게 부담으로 작용할 거는 보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전당대회 결과는 YTN이 오후에 생중계를 해드릴 예정입니다.